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 손에는요, 그 세계적인 비즈니스 화술 전문가 필 M. 존스의 책이죠. 마법의 말 한마디. 여기서 뽑아낸 핵심 통찰들이 있습니다. 특정 상황에서 어떤 말을 써야 할까? 상대방 마음을요, 특히 잠재의식. 우리가 잘 의식은 못해도 생각이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영역이요. 이걸 움직여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거죠. 그 비밀,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요. 혹시 지금 회의를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분야 정보를 빨리 좀 알아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이런 소통 기술 자체가 궁금하신 분들, 네, 바로 당신을 위해서요. 가장 중요하고 실용적인 내용만 쏙쏙 뽑아드릴게요. 정보가 너무 많아서 길 잃지 않도록 핵심만 명쾌하게요. 자, 그럼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 책의 진짜 매력은요, 아주 작은 단어 하나, 뭐랄까 표현 하나가 대화의 판도 자체를 어떻게 바꾸는가, 이걸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말을 잘하는 기술,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. 상대방의 심리, 특히 그 거절에 대한 부담감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걸 줄여주면서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그 미묘한 지점들, 이걸 파고들죠. 이런 원리들을 좀 이해하면 소통의 질 자체가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. 오, 첫 번째로 딱 귀에 들어왔던 표현이 이거였어요. 당신이 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. 이거요? 뭔가 제안은 하면서도 상대방한테 전혀 뭐랄까 압박감 이런 걸 안 주는 듯한 그런 느낌 아닌가요? 맞습니다. 핵심은 바로 그 부담 없음 하고요. 또 하지만 이라는 말의 역설적인 힘이에요. 그러니까 하지만 앞의 내용은 슬쩍 흘려보내면서 뒤의 내용을 오히려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.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딱 오늘 떼면 상대방의 잠재의식 속에서는 오히려 이게 내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가? 하는 그런 호기심이 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거절의 가능성을 일부러 열어둠으로써 오히려 대화의 문을 여는 셈이죠. 아하, 그러니까 이게 거절당할까 봐 미리 막 방어막 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능성을 언급해서 상대의 경계심을 허무는 전략이군요. 아, 이거 회의 같은 데서 좀 조심스럽게 새로운 아이디어 내놓을 때 진짜 유용하겠는데요. 그렇죠. 그리고 사실 비슷한 맥락에서 당신은 얼마나 열려있는 사람인가요? 이런 질문도 굉장히 강력해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좀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잖아요. 그렇죠. 편협하다. 이런 인상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니까요. 이 질문은 상대방의 속으로 나는 열린 사람이지? 이렇게 되뇌게 만들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안에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유도하는 거죠. 와, 이거 흥미롭네요. 상대방의 그 긍정적인 자아상, 그걸 살짝 건드리면서 대화를 유리하게 이끈다니. 그럼 이렇게 방어 심리를 좀 누그러뜨렸다면 그 다음은 이제 마음을 움직일 차례겠죠. 책에서는 특히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질문, 이걸 강조하던데요. 만약 뭐뭐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이런 거요. 네, 그 질문은 동기부여의 정말 핵심 원리를 건드려요. 사람들은 보통 손실을 피하거나 이익을 얻으려고 행동하는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잠재적인 손실을 피하려는 욕구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만약 이 기회를 놓치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라던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당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? 이런 질문은 상대방이 미래의 감정을 미리 느껴보게 만드는 거예요.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감정적인 경험 자체가 변화의 필요성이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거죠. 아, 단순히 막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거군요. 와우. 그럼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? 이 말도 비슷한 효과겠네요. 뇌가 즉시 상상의 스크린을 켠다니 결정은 정말 머릿속 그림에서 시작되는군요. 정확합니다. 상상은 뭐랄까 행동의 씨앗이니까요. 근데 이렇게 미래 그림까지 다 보여줬는데도 상대방이 결정을 좀 망설인다. 그럼 어떻게 할까요? 여기서 이제 사회적 증거의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. 사람들 대부분은 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거죠. 아, 다른 사람들도 많이 선택했다. 이 사실 자체가 일종의 안전장치 아니면 신뢰의 근거 이런 게 되는 거군요. 그 로버트 치얼디니 같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원리 맞죠? 나만 이상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 불안감을 확 줄여주는 효과가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다수의 선택을 따르면 안전하다는 그런 무의식적인 믿음을 활용하는 거죠. 근데 만약 이런 노력해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끝까지 아니오라고 한다면요. 그땐 어떻게 할까요? 그때는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?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냥 포기하거나 막 반박하는 대신에 이유를 묻는다라.
이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? 이 질문은요, 일단 대화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면서 상대방이 거절하는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게 할 수 있어요. 그냥 표면적인 반대 이유 뒤에 숨겨진 진짜 우려나 오해, 이런 걸 파악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대화를 이어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잖아요. 훨씬 건설적인 접근법이죠. 와, 오늘 필엠 존스의 마법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정말 몇 가지 강력한 표현들을 살펴봤네요. 당신이 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그리고 만약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사람들 대부분은 마지막으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?까지. 진짜 사소해 보이는 말들이 대화의 결과를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게 놀랍네요, 정말. 네. 핵심은 결국 상대방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들의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그런 소통 방식에 있는 거죠. 이건 단순히 말을 막 번지르르하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효과적으로 만들고 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이걸 기계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그 이면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자세가 당연히 중요하겠죠. 네.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당신의 일상 대화나 아니면 중요한 업무 미팅에서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지, 혹은 혹시 과거에 당신도 모르게 이런 마법의 말들에 영향을 받은 경험은 없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다음에 저희는 더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.